안녕하십니까. 청풍기술학원의 김주용입니다. 오늘은 토목시공기술사 공부를 하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길라잡이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순서로는 합격 지름길,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 방법, 답안 작성 방법, 면접 방법, 그리고 현장 기술사가 알아야 할 원리, 토공과 터널, 그 다음에 현장 기술사가 알아야 될 원리, 콘크리트,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사 공부를 하실 적에 여러분께서 3대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더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잡고 꾸준히 하는 초지일관,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겠다는 자세로 체면불구하고 배우겠다 이러는 자세, 그 다음에 언제까지 꼭 합격하고 말겠다 이런 사생결단의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기술사를 더 빨리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지일관, 체면불구, 사생결단 이런 3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은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 청풍기술학원에서 여러분 방법을 찾는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정의를 보면 기술사법 2조에 보시면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기술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현장 반장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경험이 아주 많은 분도 어떤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 반장하고 구별되는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풍부한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수라든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이 아주 깊지만은 또 이 기술사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분들은 기술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합격을 하시려면은 효율적으로 공부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합격 범위가 요 범위 안에 있는데 공부를 많이 공부하셨지만은 엉뚱한 데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합격하시려면 합격과 이 공부하는 범위가 아주 비슷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합격하시는데 좀 빠르게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기술자라면은 힘들지만은 기술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그 죽은 토목 시공기술사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른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에 가장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기술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기술사는 상당히 쉽습니다. 왜 쉽냐고 이렇게 보면은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저는 상이라고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밖에 못 받아봤지만은 저도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건설 안전, 토목 품질이라는 그런 기술사를 4개나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이건 머리가 나쁜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금방 더 빨리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는 왜 쉽냐 하면은 시험이 아는 것만 쓰면 됩니다.
모르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1년에 2,500명 응시해서, 이거 이제 2018년도 통계인데 1년에 한 2,5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합격이 3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12% 내외이기 때문에 한 10몇 년 전에, 한 제가 97년도 이때쯤 볼 때는 거진 한 해에 3,000명 정도에서 한 7,000명 정도 응시해서 한 100몇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5% 내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12% 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합격하기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그리고 점수가 100점을 맞으면 합격이 아니라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 60점이 또 어느 정도 문제만 적고 해도 0점을 안 줍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쓴다 하더라도 100점이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40점, 50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기숙사를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기숙사를 가지고 어렵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어렵게 배워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암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조금 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또 다른 문제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안 배운 문제로 착각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해가지고선 답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원리와 개념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목시공기술사가 강범위합니다. 근데 이 강범위한 것도 사실은 원리를 파악해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서 죽은 뼈가 연결하듯이 마른 뼈들이 연결되듯이 연결되고, 거기에 어떤 그 생기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경험과 기술들을 이렇게 불어넣는다면은 아주 그 탄탄하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돼서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원리와 개념을 좀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런 원리와 개념이 파악된 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선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 공부 준비 요령으로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분명히 누구든지 1년 안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순서는 IQ가 높은 것보다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빨리 합격되고, 감정지수보다는 열성지수가 높은 분들이 합격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당장 준비하셔야 할 일은 시간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 기술사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적엔 300시간 정도는 여러분께서 절대 시간으로 기술사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절대 시간이고 필요에 따라서 500에서 900시간 정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시간표를 딱 작성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달을 해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해도 100시간이면은 100일 아닙니까? 그러면 100일이면 3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매일 빠짐없이 3시간씩 이상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기본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통상 500시간에서 600시간이면 6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또 이렇게 자신 없이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통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숙성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노트 3권,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정리하는 거, 단답형, 논술형, 이런 노트를 좀 준비를 하셔서 좀 써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시간상 이렇게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치북하고 야장하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늘 휴대하면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핵심어들을 좀 적어놓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도약 같은 거를 해가지고선 체력 안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테크 제가 강사 일화를 기술사 공부하면서 한번 소개를 하면은, 어떤 그 시테크 강사가 테이블 위에 이제 이런 상자를 놓고 여기에다가 자갈을 잔뜩 채웠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네, 자갈로 가득 찼다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다시 여기서 모래주머니를 하나를 꺼내더니 모래주머니를 싹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갈 사이로 모래들이 다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모래가 꽉 찼습니다. 모래까지. 그리고서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이 아니요, 가득 안 찼습니다.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주전자에다 물을 갖다 부니까는 또 물이 한 주전자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냐고. 이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네,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자꾸 집어넣으면은 얼마든지 시간을 아껴 쓸 수 있고 그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강사가 예, 그 말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물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고 모래나 자갈을 집어넣게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이 자갈이라든지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먼저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 여기에 채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여유 공간에 여러분의 이제 뭐 잡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일이라든지 친구를 만나는지 이런 일들을 채워야지, 먼저 이 작은 것부터 술이라든지 뭐 친목이라든지 잡일을 먼저 채워놓고 큰 기술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술사라는 목표를 가졌으면은 먼저 기술사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조금 나중 순위로 미뤄두시는 것이 여러분이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고 그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만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DIY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DIY 학습법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그 오크로 나무로 만든 술통 같은 거 아시죠? 나무로 만든 술통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으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눠주면 건강, 의지력, 학습법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오크통처럼 나무 술통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한 부분이 만약에
망가지면,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절단이 났다, 여기서 요만큼 절단이 날 경우에는 물은 아무리 의지력하고 학습법이 좋지만은 물은 결국엔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밖에 못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 의지력 학습법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공부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5분 정도 하시고, 또 공부하고 나셔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신 다음에 가벼운 산보 정도를 하면서 머리를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건강 유지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약을 좀 한 첩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지력을 여러분 하시려면은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뭐 기도를 하신다든지 한 1분 동안, 아니면은 명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합격했을 때의 비전을 본다든지 다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한 2, 3분에 걸쳐서 그렇게 마음 잡고 하시면은, 의지를 좀 잡으시면은 좀 공부하시는데, 학습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법인데, 이 학습법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 그 토목시공기술사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암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가시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술들을 조금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법, 그리고 좋은 교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의지력, 학습법 요 세 가지가 골고루 높은 수준에 있어야지 물은 그만큼 수준만큼 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 중에서 이제 기억 방법은 여러분 시간 순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라든지, 아니면 공간 순으로 위에서 아래 또는 좌에서 우,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고, 또 연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간격이 20cm다, 뭐 10cm다 이러면은 10cm는 뭐 주먹 하나 정도다, 20cm는 한 뼘 정도다, 이런 연상을 좀 하시면은 좀 숫자에 대해서 빨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이미지한다든지 파이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거 해마 학습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미지화해 가지고선 머릿속에 넣게 되면은 기억하는데 오래 기억이 되고 또 빨리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장판지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몇 개 정도, 아주 공통적인 한 몇 개 정도는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런 좀 축약을 해서라도 외우고 있으시면은 그게 빨리빨리 출력이 돼서 시험 시간에 시험 그 답안 작성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엉뚱함하고 좀 연결을 하셔가지고서 하시면 더 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적용으로는 이제 마인드맵, 이제 이게 이제 그 죽은 토목 시공 기술사 살리기, 거기 보시면은 이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주교재와 참고서적을 조금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 정독과 다독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토목 시공기술사는 다독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하시고 나서는 복기를 꼭 하시고, 그리고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슬럼프가 오실 적에는 뭐 큰 대형 서점에 가서 그냥 만화책 보듯이 책들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공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좀 보신다든지, 이러면서 슬럼프 탈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하우가 아닌 노와이로 접근을 해서 왜 그러는지를 조금 하셔야 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당일 요령입니다. 저는 이제 시험 전 한 최소 15일 정도는 모의고사하고 주교재를 매일 한 번씩 속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일 준비 요령은 여기 신분증이라든지 수험표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도시락 이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 시에는 이제 답안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름이라든지 수험표 기록을 하시고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5분 동안 이 문제를 정독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10분 동안 어떤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써내려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는 더 빨리 끝내고 그래야지만 시간이 여러분께서 저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는 아주 걷어갈 때까지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출제자 의도를 저는 파악을 잘 해라 그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와 엔진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엔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봤으면은 우리 뭐 본네트라든지 엔진이라든지 타이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자동차를 물어봤는데 엔진에 대해서만 답을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빔밥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 비비는 나물이 한 40% 45% 정도가 되고 밥이 한 50%에서 55%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목 나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렇게 대제목 나열 개수를 결정하셔야 되고, 모든 문제는 한 5분 정도 정독하면서 선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요구사항에서 중요 문제 요구사항은 대제목으로 빼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쓰면서 이제 막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것들을 막 써 가다 보면은 무슨 말을 쓸까가 생각이 나면 그건 바로 문제지에다가 기록을 해뒀다가 또 그 대제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내려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 문제는 피하고 경험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멍하게 쉬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1교시와 2교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문제들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1교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교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다 이러면 2, 3교시도 강교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쉬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한 번씩 더 봐두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 여러분께서 다 아실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더 설명을 안 드리고 매 장마다 그림 정도는 하나 정도씩은 그리고, 그리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좀 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안 작성 요령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하신 분한테 복귀 답안이라든지 모의고사 답안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 내용들은 한 번씩 여러분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방법은 요건 뭐 1차만 합격하시면 면접은 상당히 편하게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면접도 사실 그 주위 분들하고 합격하신 분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면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시험 보신 다음에 분명히 복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표 날 때까지 계속 공부하시고 발표가 나면 점수를 평가하고 그리고 조금씩 공부 방법하고 답안을 수정하면서 다음 시험에 한다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홍천에서 이런 스터디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저를 만나서 한번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